안녕하세요.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체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주민등록상의 나이들은 다들 주민등록증 보면 나와 있죠. 그것 외에 사람들은 노화 과정을 다 겪으면서 실제의 신체 나이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같은 40대, 같은 50대이긴 하지만 어떤 분은 20대처럼 신체 나이가 젊으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오히려 자기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신체 나이를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신체 나이를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 몸의 장부 나이, 피부 나이, 호르몬 나이 이런 식으로 검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은 댁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테스트를 재미삼아 해보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방법은 9가지인데요. 이 9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나의 신체 나이 정도를 가벼우면서도 또 재미삼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체 나이를 내 나이보다 너무 높게 나왔다고 해서 슬픔에 빠지거나 좌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먼저 내 나이를 밑에다 적어보시고 9가지 테스트를 번호를 쭉 매긴 다음에 테스트마다 내 나이가 몇 대에 속하는지를 적어보시면 재미있는 결과를 나중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팔과 어깨 쪽의 유연성을 볼 건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을 이렇게 크로스를 해서 깍지를 낀 다음에 뺑 돌려서 이렇게 펴볼 건데요. 자, 저는 지금 이렇게 잘 되지만 생각보다 이 부분의 유연성이 안 좋으면 다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팔을 이렇게 쭉 돌려서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이 상태가 180도까지 쭉 펴지면 20대 이하의 신체인 거죠. 어느 분들은 돌리다 보면 여기서부터 굉장한 통증을 느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30대, 보통은 120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90도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러면 신체 나이 40대, 그 다음에 60도 정도에서 더 안 내려가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것이 돌아가기도 힘들어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신체 나이가 50대 이상으로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내 몸 뒤쪽에 등 근육 쪽에 유연성을 보는 테스트입니다. 이것도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앉은 자리에서 따라해 보세요. 자, 손을 먼저 붙이는데요. 손만 붙이는 게 아니라 팔꿈치까지 같이 붙이실 거예요. 붙일 겁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지금 옷을 두꺼운 걸 입으셨다면 아마 벗으시면서 도전의식에 불타오르실 건데, 저도 잠깐 이 단추를 풀겠습니다. 그래야 편하니까.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팔꿈치를 붙입니다. 간혹 팔꿈치도 안 붙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되냐면 등 뒤쪽이 너무 굳어서 팔도 이렇게 붙지 못해서 덜덜 떠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체 나이가 50대. 네, 그래서 팔을 먼저 이렇게 붙여봅니다. 팔꿈치를 붙여서 쭉 올릴 거예요. 올릴 때 주의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수직으로 올립니다. 올릴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뒤쪽으로, 머리 쪽으로 올리시는 분들인데, 이것은 반칙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손을 붙이고 팔꿈치가 붙인 상태에서 위쪽으로 쭉 올려서, 심지어 제가 이걸 해보니까 초등학생 분들은 눈까지 가더라고요. 예, 눈까지 가시는 분들은 20대 이하, 그러니까 10대, 20대인 분들이죠. 그 다음에 팔꿈치를 쭉 올려서요. 자, 저는 어디까지 가냐면 안타깝게도 입과 코 정도 사이까지밖에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썹까지 가시는 분들은 20대, 코까지 가시는 분들은 30대, 입술까지 가시는 분들은 40대, 턱 이하로 내려가시거나 팔이 못 붙는 분들은 그만큼 유연성이 떨어져서 나의 신체 나이가 50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들 전이가 불살라지시죠? 나의 나이를 조금 더 젊어지게 해보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30cm 자가 필요합니다. 대개 아마 이런 학용품 하나는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 정도의 길이가 있으면 됩니다. 이것은 혼자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순발력 테스트에서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알려주는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30cm 자의 맨 아랫부분에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대고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잡을 거예요. 근데 놓는 분이 갑자기 떨어뜨리는 거예요. 손을 순간적으로 잡는 건데요. 자, 해볼게요. 저는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잡아요. 저는 15cm 부근에서 잡았습니다. 연습할 때는 10cm도 됐는데요. 예, 10cm 이하에서 잡았다. 이러면 30대 나이의 이하. 그 다음에 10cm에서 20cm 사이를 잡았다. 그러면 30대에서 40대. 이것을 놓치거나 20cm 이상에서 잡았다고 하면 50대 정도의 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재미로 해보실 수 있는데요. 지폐 있죠? 지폐 1,000원짜리나
5만 원짜리 건들을 해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잡으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잡아요. 그래서 명절 같은 때 아이들에게 순발력 테스트라고 하고 지폐를 온 다음에 이걸 잡으면 용돈을 줄게 하면서 이렇게 해보시는 방법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방법은요, 피부 나이를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피부 나이는 탱탱하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복원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손등 부분을 손을 쫙 핀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잡아가지고 위로 쫙 당겨 올릴 거예요. 그리고 5초를 기다립니다. 5초를 기다린 다음에 이 피부가 얼만큼 빨리 복원되느냐, 그것을 볼 거예요. 자, 손을 이렇게 피고요, 손가락을 잡은 다음에 당겨 올려서 1, 2, 3, 4, 5 탁 놓습니다. 이때 제가 지금 제 연식이 나오는데요, 1초 정도가 지나서야 복원이 됐죠. 그래서 이 피부가 복원이 되는 게 1초 이내에 순간적으로 복원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20대 이하의 피부, 순간적으로와 1초 사이에 복원되시는 분들은 30대, 1초 이내에 복원되시는 분들은 30대에서 40대의 피부이고요. 그 다음에 2초 정도가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40대에서 50대 사이의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2초가 지나도 복원이 안 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60대 이하의 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V업이라는 방법인데, 코어 근육의 상태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상태에서 이렇게 앉아 보세요. 앉은 상태에서, 자, 나의 상체 부분과 하체 부분이 큰 V자를 그릴 겁니다. 이때 V자를 그릴 때 나이 연령대에 따라서 얼마나 작은 각도로 벌릴 수 있느냐, 아니면 넓은 각도로 갈 수 있느냐의 차이를 보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쭉 들어서요, 상체와 하체의 각도가 40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20대, 이게 유지를 못하고 5초 이상은 유지하셔야 돼요. 유지를 못하고 30도까지 내려갔다, 그럼 30대, 20도까지 내려갔다 40대, 10도밖에 못한다 50대의 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짠! 20대로 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따라해 보시면서 내 나이 연령대를 체크해 보셨나요? 어떤 신체 부분은 20대, 어떤 신체 부분은 40대 이렇게 막 나오시죠. 나중에 평균을 내보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알아볼 여섯 번째 방법은 뭐냐면 서서 하실 겁니다. 이 방법은 두뇌 쪽에서도 특히 소뇌의 균형 감각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굉장히 유명한 방법인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 발을 90도로 올린 상태에서 양쪽 발을 펴고요, 이 상태에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몇 초를 유지하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도 서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발이 유리할지 왼발이 유리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 상태에서 발을 90도로 들고요, 양쪽 팔을 벌려줍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시고요. 자, 내가 몇 초 동안 버티는지를 보시고요. 75초 이상을 버틸 수 있다, 그러면 20대, 50초에서 75초 사이다 하면은 30대, 35초에서 50초 사이다 40대, 10초에서 35초 사이다 50대, 그리고 10초 이내로 떨어진다 하면은 60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을 하는 동안 몇 초 동안 흘렀나요? 이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한 발을 디디거나 내가 이 발을 이렇게 간다면 탈락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상태에서 몇 초 동안 버티는지를 보시고 75초 이상을 버틸 수 있으면 굉장히 균형 감각도 좋은 거고요. 사실 이 방법은 손의 균형 감각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에서 신체의 좌우의 밸런스 균형을 잡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근육이 가자미근이라고 해서 이 종아리 부분에 있는 근육이에요. 이 종아리 부분의 근육이 얼만큼 나의 두뇌와 협업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방법은 내 몸에서 신체의 유연성을 알아보는 방법인데, 유연성 하면 저도 한숨 나올 때가 많습니다. 너무 몸이 뻣뻣해가지고요. 그래도 매일마다 스트레칭하고 유연성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늘려놓은 게 그나마 지금의 몸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은 유연성에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저는 무용하시는 분들, 다리가 막 여기까지 올라가시는 분들 너무 부러워요. 근데 어쨌든 신체 나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푸시업을 해서 개수를 많이 하는 지금 그런 것은 안 나왔잖아요. 근력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저는 근력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사실은 유연성이긴 해요. 그래서 유연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발을 어깨 넓이로 먼저 벌리시고요. 그리고 손을 바닥에 닿아 볼 건데요. 쭉 내리실 때 주의할 것은 무릎이 굽혀지면 안 되겠죠. 무릎이 편 상태에서 얼만큼 밑으로 내려가는가를 볼 건데요.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 방법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디스크가 갑자기 무리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의원에 오시는 디스크 환자분들 중에 갑자기 이런 자세를 하다가 뻑 하고 이제 무리가 가시니까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해서 하시고요.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그대로 허리를 숙여서 밑으로 쭉 내려갈 겁니다. 쭉 내려가서요. 손바닥이 바닥에 닿으면 20대. 제가 좀 전에 닿았나요? 네, 20대네요. 아주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근데 손끝까지 밖에 못 닿는다. 이러면 30대. 이 상태에서 못 내려가서 10cm 정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40대. 20cm 이상으로 떨어진다. 그럼 50대 이상의 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이 특히 뒤쪽에 허벅지 부분과 허리 부분의 유연성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유연성 자체를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째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의 점프 실력을 보는 건데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점프하는 운동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점프를 얼만큼 많이 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건데요. 그냥 이 상태에서 점프를 했을 때 몇 cm까지 점프를 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방법을 조금 응용을 해서 박수를 한번 쳐봤어요. 위쪽에 공중에 뜬 상태에서 박수를 몇 번까지 칠 수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여기서 최대한 높이 뛰어요. 그 상태에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한 번만 칠 수 있는지 아니면 몇 번까지 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저는 5번을 쳤거든요. 이것을 초등학생 분들께 해보니까 심지어 6번까지 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6번 이상을 치시는 분들은 20대 이하의 신체고요. 그 다음에 5번 정도는 30대, 그 다음에 4번 이하로 친다. 이런 분들은 40대 이상의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주 가볍고 재밌는 방법으로 알아봤죠.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마지막 9번째 방법은요, 체육이나 우리 몸에서 실제 혈액 검사를 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최대 심박수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뺍니다. 그 상태에서의 80%, 자, 내 나이가 40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숫자를 볼게요. 220에서 40살이니까 40을 빼면은 180이 나오죠. 180의 80%는 144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운동을, 유산소 운동이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최대 심박수가 144까지를 올라간 다음에 66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2분 이내여야 돼요. 그래야지 내 몸의 심혈관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자리 뛰기를 하셔도 되고요. 보통 우리가 PT라고 부르는 이런 동작을 많이 해서, 아니면 아주 빠르게 심박수를 올리는 방법이 버피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누웠다가 일어섰다가 점프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아주 강한 운동인데요. 보통 15번만 해도 최대 심박수까지 쫙 올라가실 거예요. 자, 이런 방법을 해서 나의 최대 심박수의 80%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상태로 가만히 호흡을 하면서 2분 이내로 떨어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분 이내로 떨어져야지 내 몸의 신체의, 심장의 혈액순환 상태가 정상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나이를 30살 이후부터 세지를 않아서 제 나이를 주민등록증을 봐야 되겠는데요.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근데 이런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신체를 얼만큼 잘 가꾸고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수면, 스트레스 상태, 이런 생활 환경과 생활 습관들을 얼만큼 잘 내가 가꾸고 돌보느냐에 따라서 신체의 신체 나이는 정말 차이가 많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오늘 알아본 테스트들은 내 신체 나이 자체의 유연성이라든지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식단,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것들 잘 하셔서 신체 나이가 점점 갈수록 어떻게 향상이 되는지를 계속해서 테스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해보시면 굉장히 즐겁고 또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신체 나이가 더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